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털어놓고 가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혼자 남겨질 것을 알았다면 더 잘할 걸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그때는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저녁에 잠들 때도 곁에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빈자리가 생깁니다. 50년, 60년 함께 살던 그 사람이 홀연히 떠나가 버리고 나만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그때야 깨닫죠. 아, 내가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을까? 내가 왜 그렇게 소홀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도 들을 수 없고 사랑한다고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와 함께 지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부부 생활의 지혜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 배우자에게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는 사랑 표현에 서툰 세대잖아요. 뭘 그런 말까지 하면서 넘어가곤 했죠.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랑 50년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말하려고 할 때마다 쑥스럽고 어색해서 자꾸 미뤘는데 결국 못했어요. 지금도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매일 말해요.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들을 때와 못 들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을 때 들으면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도 기뻐하지만 죽고 나서 하면 그냥 바람소리일 뿐이에요. 2023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시니어들의 78%가 표현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를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후회가 더 컸는데 평생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자, 돈 모이면 좋은 데로 가자 이런 말로 여행을 계속 미루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나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걷기 힘들어지고 멀리 가기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집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때야 후회하죠. 한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멀리 못 가게 됐고 결국 못 가봤어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여기 와보고 싶어 했는데 못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혼자 중얼거려요. 여행은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소중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온천이라도 근처 유명한 맛집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다녀보세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여행 심리학자 아담 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공유된 기억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 배우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라는 말이 영영 못 가는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작은 다툼에 시간을 낭비한 것. 부부가 50년, 60년 살면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시댁 처가 문제, 성격 차이까지. 그때마다 화내고 토라지고 며칠씩 말 안 하고 그랬죠.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겠다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 걸기도 싫었고요. 하지만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그 모든 다툼들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 시간에 좀 더 다정하게 지낼 걸.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랑 마지막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뭔가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다퉜구나 하면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이 이기면 부부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가 옳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부관계 전문가 하빌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누가 옳은지보다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지를 고민한다. 지금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 내미세요.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서로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못한 것.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할 말이 줄어들죠.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또 그 얘기야 하면서 상대방 말을 대충 듣게 됩니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뻔한 이야기 속에도 그 사람만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후회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맨날 동네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귀찮아했어요. TV 보거나 신문 보면서 대충 응응하고 넘어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외로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줄 걸 그랬어요. 나이 들수록 이야기할 상대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배우자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사람마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나이든 부부일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같은 이야기를 또 해도 짜증내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지 못한 것.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이런 말들 배우자에게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적 많으시죠? 밥해 주는 것, 빨래해 주는 것, 집안일 하는 것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운해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반성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나를 뒷바라지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요. 나이 들수록 작은 감사함이 더 소중해집니다. 차 한 잔 타주는 것도 안마 한 번 해주는 것도 모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도 보람을 느낍니다.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표현은 관계의 기름과 같다. 없으면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으면 부드럽게 돌아간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요.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부부만의 특별한 추억을 더 만들지 못한 것.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 이런 날들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신 적 많으시죠? 뭘 그런 걸 챙겨 나이 먹는 게 뭐가 좋다고 하면서 특별하게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날들이 모여서 부부만의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한 할머니는 이런 아쉬움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랑 결혼 50주년을 그냥 넘겼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할까 했는데 할아버지가 뭘 그런 걸 챙겨 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어요. 50년을 함께 산 기념으로 말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특별한 추억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작은 선물 하나, 사진 한 장, 맛있는 식사 하나라도 좋으니까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추억들이 쌓이면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우리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냈구나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특별한 추억이 없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했나 하면서 더 허전해집니다. 관계심리학자 아서 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품질을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념일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으니까 둘만의 작은 의식이라도 만들어 보시고요. 7번째, 건강 신호를 놓친 것.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이렇게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아픈 걸 잘 표현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정말 아프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건데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할머니의 한탄입니다. 할아버지가 몇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졌으면. 나이 든 사람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작은 변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은 본인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식욕이 없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기운이 없다거나 하는 변화들을요. 예방의학 전문의 마이클 로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건강 파트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함께 오래 사는 비결이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시작하세요. 어색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라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갈 수 있을 때 가세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작은 일로 다투지 마세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행복한 게 중요해요. 자존심보다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같은 이야기라도 짜증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대화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세요.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마움을 느끼면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보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좋고 사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추억을 만들어 두세요. 일곱 번째,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몸이 아프다고 하면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 배우자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소홀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고마움도 표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후회 없는 부부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더라도 우리 참 사랑하며 살았구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구나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 잘해보세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배우자와의 추억이나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